한마디로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망해도 영원이거든요. 일단 초보자가 부업으로 하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이거를 돈 주고 강의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 사실 돈 주고 듣긴 조금 아깝다?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친구가 핸드폰 케이스 부업으로 팔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다가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에 재고를 5천만 원씩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 근황 들어보니까 그거 좀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온라인 쇼핑몰로 막 돈 번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누구는 뭐 무자본으로 가능하다, 뭐 누구는 재고를 못 털어서 망했다, 뭐 이런 말들이 다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해외에서 가져온다는 건가?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동대문에서 떼와서 뭐 파는 거면 뭐 맨날 가야 되는 건가? 이 개념 자체를 잘 몰랐어요. 해보고 싶기는 한데 망하기는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돈 주고 강의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 사실 돈 주고 듣긴 조금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이거 끝까지 보시면은 온라인에서 판매 방식이 이렇게 되고 이거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간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에너지도 없고 망하기는 싫고 이랬던 제가 부업으로 하루에 1시간도 안 쓰고 월 500 이상 자동화 수익을 얻고 있는 방식이 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커머스의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 해외 구매대행, 그 중에서 중국 구매대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구매대행인지, 구매대행이 뭔지, 왜 하필이면 중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온라인 판매 소싱처와 방식의 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소싱처가 이제 국내와 해외, 그리고 방식은 위탁 방식과 사입 방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싱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싱처가 국내와 해외로 나뉠 수 있습니다. 국내는 뭐 도매국, 도매매, 뭐 오너클랜 이런 사이트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의 장단점은 배송이 빠르죠. 그리고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거의 단점은 대신 단가가 좀 비싸겠죠? 그래, 비싼 단가인 만큼 마진이 낮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상품군이. 그 다음에 해외 소싱처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 1688, 타오파오 이런 데가 있고요. 장점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바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단가가 낮죠. 단가가 낮으니까 마진이 높죠. 그리고 상품군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없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단점은 배송이 좀 느립니다. 그 다음에 랜덤 퀄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퀄리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위탁처가 지금 국내에 해외가 있죠. 그럼 그 다음에 방식은 사입이랑 위탁이 있습니다. 자, 사입 같은 경우는 직접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장점은 마진이 높고 재고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는데 무자본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일단 필요하고 못 팔면 쓰레기다, 못 팔면 쓰레기가 된다 라는 거고, 자, 위탁 방식은 장점은 재고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재고가 없는 만큼 자본이 되게 적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망해도 사실 손해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그러면은 위탁의 단점은 뭐냐,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좀 낮습니다. 이렇게 소싱처랑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걸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국내에서 사입이다. 도매국에서 어떤 상품을 100개를 사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판매가 일어나면 제가 택배를 사서 보내는 거죠. 자, 국내 위탁은 도매매 상품을 사지 않고 쿠팡이나 11번가에 올립니다. 그리고 팔리면 도매매 같은 그 위탁 상품을 보낼 수 있는 몰에다가 주문을 해서 고객한테 직접 보내는 방식이죠. 자, 해외 사입은 1688이나 타오바오 상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100개씩 뭐 매입을 해서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곳에 업로드를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위탁, 이게 구매 대행 방식인데요. 알리나 타오바오, 아마존에 있는 해외 상품들을 국내 플랫폼,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이런 곳에 올려서 판매가 되면 주문을 해서 고객한테 직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중국 구매 대행 추천한다고 했었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만의 장점을 조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상품 선택의 폭이 정말 넓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해외, 뭐 미국, 일본 구매 대행과는 달리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비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팔아보고 싶은 상품을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방식의 단점이 낮은 마진이었는데 이걸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은 마진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냐? 일단 배송 시간이 길겠죠? 근데 이것도 요즘 물류 시스템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5일 배송이나 뭐 무료 반품 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저도 요즘에 배송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가품, 지재권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알리나 뭐 타오바오 이런 데서는 가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업로드할 때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지 단어 설정이나 시스템으로 방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랜덤 퀄리티, 일단 중국 제품은 퀄리티가 뭐 낮다는 인식이 좀 많은데 이건 제조사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느낌도
있고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왜 구매 대행이냐, 뭐 국내 사입이나 위탁 이런 거는 뭐 별로라는 거냐. 이게 별로라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초보자가 부업으로 하기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망해도 영원이거든요. 근데 사입했다가 망하면 진짜 마이너스 수백, 수천만 원 빚을 질 수가 있어요. 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좀 초기 비용, 뭐 투자 비용 이런 거 감안하고 뭐 손실이나 노마진 이런 거를 좀 감수하는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나 뭐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한두 번의 손해를 진짜 견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이겨내고 성장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데 이게 실패가 계속 지속이 되면 자존감이랑 자신감도 떨어지고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나는 중국 싫다. 보니까 미국, 뭐 일본, 유럽 구매 대행 이런 것도 있던데 왜 하필이면 중국이냐? 근데 아까 잠깐 언급드리긴 했는데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잖아요. 바로 마진 때문에 지금 중국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구매 대행은 보통 아마존, 뭐 큐텐 이런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거든요. 브랜드 상품이 팔기에는 좋은데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중국은 진짜 전 세계 최저 원가, 심지어 그 브랜드 제품도 중국에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엄청 많고 또 한국과 가까워서 배송이 그래도 비교적 빠르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보다. 그 배송비도 저렴해요. 알리에서 뭐 무료 배송 같은 것도 하고 오일 배송, 무료 반품 이런 것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지금 3년 동안 뭐 프로그램비, 부가세, 알바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한 40에서 45% 정도 마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1시간도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초보 때 이런 것까지 몰랐었나? 약간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궁금해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이런 영상이 잘 없더라고요. 저도 온라인 판매한 지 4년 차가 되니까 초보일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소비자였을 때 이런 위탁 사입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사면 오는구나 싶었지. 그래서 한마디로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옛날에 저처럼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혹시 제 영상 보면서 드는 의문점이나 뭐 생각 같은 게 있으면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길래 하루에 1시간도 쓰지 않고 월 500을 벌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의 요약. 쇼핑몰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는 중국 구매 대행만 한 게 없다.